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내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를 마주하며 당황스러움에서 시작하는 여정이지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내 손에 맡겨진 새로운 생명의 경이로움과 또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육아의 수고와 희생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는 참 연약합니다. 아이의 세상이 어찌 보면 전부 엄마인 나라는 것이 때론 부담스럽고 때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곤 하는데요.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울타리의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아동학대를 소재로 풀어낸 이번 작품은 몇 번씩 끊어서 녹음을 했을 정도로 낭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소설이지만 실제 이야기를 대하는 것처럼 분노했고 또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는 반복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이 참 악하다라는 생각에 진저리 치게 되죠. 친엄마의 죽음과 새엄마의 학대, 어린 영식은 외로움과 극한의 공포감 속에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존재적 거절감으로 늘 속에서 분노가 들끓고 있는 그는 자신을 갉아먹는 이 처절한 감정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를 가둬두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고문하는 상태와 같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 가여운 남자의 삶은 과연 어떤 해석과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정기욱 작가님의 단편소설 연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원형 감옥입니다. 여운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원형 감옥, 정기욱 단편소설. 양심수가 연기에게 다가오자 신체 감지 센서가 작동했다. 금세 고막을 찢을 듯 요란한 소리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양심수의 목소리가 소음에 파묻혀버렸다. 그들은 감시탑에서 보내는 신호음 지시대로 서로 2미터 떨어져서 적정 거리를 유지했다. 양심수, 너를 보면 지나간 내 과거의 그림자가 생각나. 나한테서 떨어져. 안 그러면 내가 널 처단하고 말 거야. 양심수는 조용히 연기에게 한 발자국 다가갔다. 제발 난동 좀 그만 부려. 너 독방에 감금된 게 벌써 3번째야. 이제 겨우 나와서 또... 난 연기 너와 떨어질 수 없어. 연기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를 찌르고 나서 그녀의 눈빛을 보았지. 묘하게도 살모사의 눈빛과 닮아있더군. 다시 한번 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 그녀니 파리처럼 손을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라니. 난 그녀의 경동맥을 단번에 잘라버렸지.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살모사. 살모사라 힘주어 내뱉으며 연기가 미친 듯이 웃었다. 솟구치는 그녀의 피를 보자 내 속에서 무언가 펑하며 터져나가더군. 그녀는
컥컥 피를 토하며 숨이 끊어졌지. 잠자코 계속 듣고만 있던 양심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래서 원한이 풀리든가? 영기가 소리를 질렀다. 닥쳐! 이 새끼, 보자 하니 계속 설교질이야? 네가 나 같은 삶을 살아봤어? 속이 후련하던가 말이야. 영기는 양심수에게 마지막 총구를 겨누었다. 방어쇠를 당기는 영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더러운 새끼, 손 들어. 이 양이 탈을 쓰고 생쇼하는 거 이번 생으로 끝이야. 혼자 선한 척, 고고한 척, 위선자. 널 내 손으로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양심수가 가만히 영기를 바라보았다. 순간 영기의 입에서 뱀이 튀어나왔다. 살모사는 갈라진 혀로 영기의 얼굴을 쑥 한번 훑더니 재빠르게 영기의 귀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윽고 혀를 날름거리며 영기 머리 위로 튀어나왔다. 살모사는 웅크린 몸을 천천히 펴더니 앞으로 내밀었다. 살모사의 눈이 한껏 치켜 올라갔다. 매섭게 연기를 노려보던 살모사가 입을 쫙 벌렸다. 살모사는 커다란 입으로 있는 힘껏 연기를 집어삼키려 했다. 연기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발이 땅에 달라붙었는지 한 발자국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살모사에게 물리면 7발자국도 못 가 고꾸라진다는데. 바짝 다가온 살모사가 연기의 목을 단단히 휘감았다. 냉기서린 차가운 감촉에 연기는 등골이 오싹했다.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연기는 소름 끼치는 그것을 어떻게든 떨쳐내고 싶었다. 하지만 손을 움직일 수 없었다. 살모사는 날카로운 이빨로 연기의 목을 콱 물었다. 연기는 목에 달라붙은 살모사를 두 손으로 간신히 떼어내며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다. 양심수를 향해 겨누었던 총이 연기의 손에서 툭 바닥에 떨어졌다. 양심수는 재빨리 연기 등 뒤로 몸을 감추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이 혼미했다. 연기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형으로 원형 감옥 안에 갇힌 지도 벌써 5년째였다. 연기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요즘 들어 연기의 눈에 또아리를 튼 살모사가 자주 보였다. 어미를 죽이고 태어난다고 해서 살모사라지. 이러다 정말 제명에 못 살겠어. 이 모든 게 양심수 저놈 때문이야. 영계는 양심수를 하루라도 빨리 죽이고 싶었다. 양심수는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투명 가림막 같은 옷을 방탄복 위에 덧입고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았다. 영계는 자신의 살인 계획을 쉽사리 실행할 수 없었다. 양심수라고? 가슴에 붙어있는 저 명패부터 확 그냥 떼어버리고 싶군. 급소를 찾아 한 방에 때려 눕혀야 분이 풀릴 텐데. 총으로 안 되면 살모사를 던져서 그놈의 목을 콱 물게 하고 싶었다. 양심수는 연기의 공격이 어느 때 들어올지 몰라 24시간 흐트러짐 없는 방어 자세를 취했다. 연기는 눈에 살기를 띠고 양심수를 노려보았다. 너도 허점은 있겠지? 두고 보자. 언제까지 버티나?
양심수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마음에 힘을 주는 명언과 좋은 문구들을 죄수복 주머니 여기저기 넣고 다니며 불쾌한 감정이 들어올 때마다 글자를 하나씩 씹어 먹었다. 영기와 양심수는 투명 통유리로 된 원형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 교도관들은 하늘로 열려있는 원형 감옥의 꼭대기 탑층에서 최첨단 장비로 그들을 감시했다. 원형 감옥 꼭대기에 있는 감시탑 안의 교도관들은 3교대로 근무를 했다. 감시탑은 언제나 불이 꺼져 있었다. 반대로 죄수들이 있는 곳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다. 죄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감시탑에서는 다 보였지만 죄수들은 감시탑의 교도관들을 볼 수 없었다. 통유리로 만들어진 각 방마다 죄수 2명씩 감금되었고 그들은 2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다가가면 신체 감지 센서가 작동하였다. 이내 고막을 찢을 듯 요란한 소리가 그들의 귀청을 때렸다. 연기는 자주 환영에 시달렸다. 연기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뱀이 보이지 않았다. 어릴 적 연기를 학대하던 새엄마를 떠올리면 새엄마의 얼굴 위로 살모사가 겹쳐 보였다. 뱀은 새엄마 노릇을 했던 여자의 입에서 튀어나와 연기의 입과 귀, 머리를 뚫고 2개로 갈라진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연기의 정수리에 다리를 틀었다. 연기는 자신과 정확히 2미터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양심수를 앞에 세워두고 떠들어댔다. 그때 그년을 죽였던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살모사였으니까. 그런데 그녀는 죽었는데 그녀 안에 있던 살모사가 왜 나에게 왔느냐 말이지. 연기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이내 어두운 그림자가 연기의 얼굴에 드리워졌다. 그녀를 도망내서 텅 빈 냉장고 안에 시신을 넣었지. 그녀의 숨통을 끊으며 난 희열을 느꼈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는데 그날 이른 새벽 사람들 눈을 피해 시화호에 갔었지. 그녀의 더러운 몸에 돌을 달아 강 깊이 던졌는데 말이야. 하필 깨끗이 청소한 냉장고에 혈흔 하나가 남아있었을 게 뭐람. 이 1000번을 쳐 죽여도 시원치 않으련. 연기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자 가슴을 움켜쥐었다. 저도 모르게 몸이 부르르 떨렸다. 연기가 주먹을 불끈 쥐고 양심수를 노려보았다. 새엄마라는 년은 아버지만 없으면 플라스틱 파리채로 나를 흠씬 두들겨 팼지. 유난히도 추웠던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 나를 발가벗겨서 문 밖으로 내쫓았거든. 그년만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 온갖 더러운 쌍욕과 악담을 나에게 퍼부어대던 그녀의 입에 살모사 7마리가 보였어. 그때였던 것 같아. 그녀의 입에 있던 한 마리 살모사가 튀어나와 나를 콱 물었던 것이. 순간 연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30여 년 전 그날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다. 일곱 살 연기는 아파트 베란다 10층 창문 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저 멀리서 아버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빠다. 원양어선 선원인 영기의 아버지는 한 번 배를 타면 2년 뒤에나 집에 돌아왔다. 태평양 건너 먼 바다로 항해를 나간다고 했다. 영기는 쪼르르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층수를 표시하는 빨간 불이 10층에 멈추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아버지는 영기를 보자 얼굴에 한방 미소를 지으며 번쩍 들어올렸다. 아휴, 우리 연기 안 보는 사이 많이 컸네. 영기는 바다 냄새가 나는 아버지 품속이 좋았다. 아버지는 영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버지가 집에 오는 날이면 새엄마는 천사 같은 표정으로 남편을 맞이했다. 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여보, 지난번 당신이 사다 달라던 명품 백이야. 이건 흑진주 목걸이. 이번에 조업이 잘 돼서 봉투도 두둑해. 자, 여기 생활비. 새엄마는 보란듯이 7살 된 영기의 밥그릇에 맛있는 반찬을 듬뿍 얹어주었다. 영기야, 계란말이와 동그랑땡 많이 먹어. 튼튼하게 자라야 효도하는 거야. 그치, 여보? 당신도 오랫동안 집 떠나 망망대해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피 같은 돈 버느라 애썼어. 당신 위해 소불고기 맛있게 요리했으니 많이 드세요. 자, 아 해봐. 새엄마는 콧소리를 내며 젓가락으로 소불고기를 집어 영기 아버지 입에 쏙 넣어주었다. 우리 연기 엄마 말 잘 듣고 있었지? 아버지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새엄마가 말을 받았다. 아유, 당신 아들 연기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동생도 형만큼만 하면 좋을 텐데. 새엄마는 세상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없다는 듯 연기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순간 새엄마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스치는 걸 연기는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새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만들어주는 집밥이 제일 맛있어.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아내를 얻었는지 몰라. 아버지가 다시 태평양 먼 바다로 배를 타러 가는 날, 영기는 현관으로 쪼르르 달려가 아버지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다. 아버지 미간이 좁아졌다. 아버지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안아주었다. 엄마 말 잘 듣고 있으면 다음에 올 때 두발 자전거 사다 줄게. 이제 연기도 7살이니 동생도 잘 보살펴야 해. 연기는 아버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아버지 등을 바라보았다. 새엄마는 아버지 발자국이 멀어지기 무섭게 섬뜩한 미소를 입가에 떠올렸다. 새엄마는 실뱀같이 가는 눈을 치떴다. 뭐해? 당장 안 들어와? 아이고, 죽은 지혜미 똑 닮은 새끼. 너만 보면 이유 없이 기분 잡쳐. 아휴. 새엄마의 앙칼진 목소리가 연기의 목덜미에 내려앉았다. 연기는 현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새엄마는 손에 파리채를 들고 서 있었다. 아버지가 가고 나면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밥통에서 며칠씩 굴러다니던 딱딱한 식은 밥, 김치, 간장이 연기에게 주어지는 일식이찬이었다. 그 살기 어린 눈을 보면 연기는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다. 조그만 녀석이 식탐만 많아가지고 뱃속에 거지 들었니? 어? 새엄마가 연기를 째려보았다. 새엄마는 연기가 먹던 밥을 확 낚아챘다. 아직도 반밖에 먹지 못했는데 음식 쓰레기통에 버렸다. 어느 날은 며칠째 나뒹굴어 딱딱하게 굳어진 곰팡이 핀 밥을 연기에게 먹으라고 내밀었다. 밥 한 톨 남기면 죽을 줄 알아?
연기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꾸역꾸역 입안에 퍼넣었다. 곰팡이 썩은 내가 입안에 가득 퍼졌다. 연기는 이내 밥을 토했다. 새엄마는 연기의 뺨을 후려쳤다. 다 너를 위한 거야. 어디서 토해? 연기의 뺨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도저히 못 먹겠어요. 새엄마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이 재수없는 자식, 배가 불렀어?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먹으라 했지? 밥만 축내는 거지 같은 놈. 새엄마는 파리채로 연기의 등짝을 내리쳤다. 이내 베란다로 연기의 몸을 떠밀었다. 베란다 찬바닥에 매몰차게 연기를 내몬 새엄마는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연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연기는 갇히지 않으려 문을 잡고 매달렸지만 7살 작은 연기의 몸으로 버티기엔 역부족이었다. 연기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숨 넘어갈 듯 울었다. 베란다 창문을 쉴 새 없이 두드렸다. 베란다 창 너머 새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징글징글한 놈. 귀신은 뭐하나? 저 새끼 좀 잡아가지 않고. 연기는 베란다 찬바닥에 맨발로 서서 창문 너머 보이는 새엄마를 향해 손바닥을 모으고 파리처럼 빌고 빌었다. 거실에서는 새엄마와 의붓동생이 밥솥에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다. 새엄마는 연기와 눈이 마주치자 주먹을 들어 연기를 때리는 신용을 했다. 새엄마는 냉큼 일어서더니 베란다 쪽 커튼을 내렸다. 이내 거실 쪽이 커튼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연기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냉기에 몸이 저려왔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채 마르기도 전 겨울 찬 공기에 얼어붙었다. 연기는 북박이가 된 것 같았다. 추위에 정신이 가물가물해졌다. 새엄마는 꼬박 하루 동안 베란다에 연기를 가둬놓았다. 자기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동물 한 마리 구경시켜줄게. 새엄마는 아버지 몰래 사귀는 연하남을 하루가 멀다 하고 불러들였다. 음식을 한 상 차려놓고 둘은 배불리 먹었다. 저 지겨운 새끼 없어졌으면 좋겠어. 정말 죽이고 싶어. 네가 처리해 줄래? 연하남은 닭다리를 뜯다가 흘낏 베란다 창 너머 연기를 바라보았다. 뭐 저렇게 어린 놈한테 절절매. 이 애비도 멀리 가고 없는데 대충 키워. 불쌍하지도 않냐? 연하남은 베란다 문을 열더니 먹다 남은 닭다리를 연기에게 던졌다. 야, 너 거기 계속 있다가 얼어 죽겠다. 볼 때마다 산거지가 따로 없군. 그만 들어와. 남자가 열어준 베란다 문 틈으로 연기는 비틀거리며 기어들어왔다. 연기는 닭다리를 손에 들고 뼈까지 씹어 먹을 듯한 기세로 개걸스레 먹었다. 연하남은 그 모습을 보며 껄껄 웃어대더니 기름기 묻은 손으로 새엄마의 젖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댔다. 새엄마의 간드러진 기교 섞인 콧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 애새끼 앞에서 뭔 짓이야. 방으로 들어가. 새엄마가 비스듬히 몸을 기대며 연하남에게 눈짓을 했다. 겨울을 지나 연기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연기는 점점 말라갔다. 얼굴엔 버짐이 피었다.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작았고 몸은 살집이 없어 마른 장작처럼 앙상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그날도 새엄마는 아무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았다.
당장 화장실로 들어가. 새엄마는 연기를 화장실에 가두고 밖에서 불을 꺼버렸다. 어둠 속에 갇혔다는 공포에 연기는 몸서리를 쳤다. 연기는 작은 손으로 있는 힘껏 화장실 문을 밀쳤다. 밖에서 쇠사슬로 단단히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리 밀어도 문고리는 열리지 않았다. 새엄마가 소리쳤다. 이 자식 나오기만 해봐. 어? 맞기 싫으면 얌전하게 있어. 어? 불 꺼진 화장실 안. 시간은 흘렀다. 아니, 흐르지 않았다. 연기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정지되었다. 연기의 헐떡이는 가냘픈 숨소리만 갇힌 공간에 차올랐다. 그렇게 천년이 흐른 것 같은 캄캄한 하루가 지났다. 다음날 아침 문 앞으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연기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다. 쇠사슬 푸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벌컥 열렸다. 연기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살모사의 눈처럼 앙칼지게 치켜뜬 새엄마의 눈이 보였다. 당장 씻고 나와. 더러운 새끼, 지겨운 새끼. 네 아빠가 한 달 후에 집에 온다고 하니 오늘부터 주는 대로 밥 잘 먹어. 아빠 왔을 때 고자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빠 간 다음 무슨 일 일어날지 말이야. 연기는 부모가 다투는 것이 싫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와 새엄마는 겉으로 보기에 사이가 좋았다. 자신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까봐 연기는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가 연기의 몸에 희미한 멍자국을 물었을 때 새엄마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거나 친구들과 싸워서 멍들었다고 핑계를 댔다. 아버지는 의아한 듯 머리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이내 표정 없이 말했다. 사내 자식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친구들과 자꾸 싸우고 꼬집고 하면 안 돼. 알았어? 엄마 말 잘 듣고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마. 다음에 집에 올 때 연기가 좋아하는 선물 더 많이 사다 줄게. 잠깐 왔던 아버지와 다시 헤어질 날이 다가왔다. 연기는 아버지를 보내고 싶지 않아 아버지 품에 바싹 안겼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한참 동안 말없이 연기를 안았다. 아버지는 그날 연기를 몇 번씩 뒤돌아보더니 한 줄기 바람처럼 다시 망망대해로 떠나버렸다. 새엄마는 외출할 때면 연기를 문고리에 묶어놓고 나갔다. 연기는 묶인 채로 오줌도 싸고 똥도 쌌다. 이게 무슨 냄새야? 아, 네가 사람 새끼니? 개새끼니? 온 사방에 악취를 풍겨? 더러운 자식. 외출에서 돌아온 새엄마는 눈에 쌍심지를 켰다. 새엄마의 눈에 살기가 돌았고 뜨거운 불꽃이 일었다. 새엄마는 파리채가 부러질 때까지 연기의 작은 몸을 내리치고 내리쳤다. 죽어! 죽으라고!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 재수없는 새끼! 연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연기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빌었다. 그날 밤 연기의 몸이 불덩이가 되었다. 온몸에서 열이 펄펄 끓어올랐다. 생사의 기로에 선 연기의 질긴 목숨은 심각한 고비를 넘기고 어찌어찌 이어졌다. 새엄마는 한 달에 한 번 점집을 드나들었다. 새엄마는 점집 다녀오는 날이면 연기에게 더러운 악귀가 들렸다고 했다. 온갖 잡기실을 몸에 붙이고 다니는 놈. 태어나면서부터 지 어미를 죽이고 나온 새끼. 나까지 죽이려고 작정했지? 죽은 애미 귀신이 내 몸에 붙었다고. 너만 보면 머리끝이 쭈뼛거려. 새엄마는 연기에게 소금을 뿌리며 현관문 밖으로 내쫓았다.
연기는 내복바람으로 덜덜 떨며 쫓겨났다. 살을 에이듯 파고드는 한겨울 한파에 연기의 손과 발은 얼음장이 되었다. 그날 연기의 마음도 꽁꽁 얼어버렸다. 연기를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친엄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엄마, 그때 나도 데려가지 그랬어. 연기는 문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 울었다. 기억의 저편 끔찍한 고문 같았던 나날들이었다. 어둠의 시간들이 되살아나자 연기는 눈을 질끈 감았다. 연기의 옆에서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 있던 양심수가 말했다. 너는 지금 증오심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 누구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만큼 깊은 상처 하나씩 가지고 있지. 그게 인생이야. 깊게 패인 상처 골마 터지지 않으려면 구름을 남김없이 잘 짜내야 해. 고이지 않도록. 연기가 양심수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뭐가 어째? 이 새끼, 나한테 감히 훈수질이야? 뭐? 증오심이라는 바이러스? 그거 고칠 약을 주면서 아가리를 놀리든지. 입 닥쳐! 주먹 날아가기 전에. 양심수는 연기가 소리치자 연기 등 뒤로 숨었다. 펄펄 뛰던 연기가 잠잠해졌다. 조용히 침묵하던 양심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릴 적 받은 고통이 너무 크면 트라우마로 남지. 일명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지. 네 마음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암흑 같던 날들을 나도 겪었어. 연기가 눈에 힘을 주고 말했다. 미친놈. 아는 척은 잘난 체가 하늘을 찌르는군. 양심수가 미동도 없이 다시 말했다. 미움과 증오라는 바이러스는 잠복기를 거쳐 삶을 완전히 갉아먹지. 다행히 나는 그곳에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 마음의 감옥에서 말이야. 너도 자유로워지려면 과거의 골이 끊어내야 해. 내가 도와줄게. 연기가 눈에 힘을 주고 말했다. 무슨 수로? 그래봤자 나랑 똑같은 죄수 주제에.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당하고 있어. 몰라? 양심수가 말했다.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감시하지는 못해. 너 미쳤냐? 뭔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교도관들보다 더 큰 분이 계시거든. 우리의 상처까지도 말끔히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분. 신이 있다면 어째서 이 지경이 되도록 내 삶을 갈갈이 망가뜨렸겠어. 내 인생 자체가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고. 양심수가 말했다. 나도 학대를 받고 자랐지. 감옥에 갇히고 나서 깨달았어. 쓴물을 더 이상 들이키지 말아야 한다는 걸. 절망을 선택할지 희망을 선택할지 너에게 달렸어. 연기가 말했다. 입 닥쳐. 연기는 무서운 소용돌이 속에 갇혀버렸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막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이었다. 망망대해로 배를 타러 간다고 떠난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TV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포된 선원들 어쩌고 하며 연신 떠들어댔다. 해적의 총탄에 몇 명의 선원이 죽었다고 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깊은 밤 캄캄한 흑암이 연기에게만 찾아온 것 같았다. 그날도 새엄마에게 엄청 두드려 맞았던 날이었다. 연기의 마음은 깨어진 유리 조각에 깊게 베인 것처럼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연기는 입을 앙다물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미친년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반드시 힘을 키워 복수할 거야.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새엄마가 연기를 불렀다. 네 놈을 더 이상 키울 자신 없다. 보육원 입소 절차를 알아볼 테니 그리 알아. 새엄마는 연기를 보육원에 데려다 놓고 아버지 재산을 처분하여 의붓동생과 함께 떠나버렸다. 연기는 점점 자신의 내면 안으로 가라앉았다. 연기는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가 많았고 마음의 균형 감각을 잡기가 힘들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들고 나간 새엄마에 대한 마음속 증오심은 갈수록 증폭되었다. 그럴 때마다 연기의 온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연기는 자주 환영에 시달렸다. 새엄마를 죽이는 꿈도 자주 꾸었다. 자다가 저도 모르게 욕을 하거나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빈도수가 잦아졌다. 우울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연기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요구하는 보육원 분위기는 견디기 힘들었다. 연기는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자신을 맞추며 조용히 생활했다. 연기는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보육원에 머물렀다. 성인이 되는 해에 보육원에서 나온 연기는 이곳저곳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으나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생활 정보지를 들여다보며 짬짬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다. 잠은 찜질방에서 잤다. 찜질방에서 낯선 사람들과 뒤섞여 몇 달을 보냈다. 찜질방에서 가끔 마주친 코골이 목수가 연기의 사정을 듣고 건설 현장에서 같이 일하자고 권했다. 연기는 그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다. 어느 정도 건설 현장 잡부일도 몸에 익어갔다. 젊은 혈기에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다 보니 어느 날 온몸이 으슬으슬 아프더니 몸살이 걸렸다. 연기는 일찍 집으로 향했고 약국에서 감기약을 받아와 물과 함께 삼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새엄마가 비웃는 얼굴로 나타났다. 연기는 눈이 마주치자 꿈인지 생시인지 저도 모르게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깨어나 보니 온몸이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연기는 손에 힘을 주었다. 언젠가 그년의 목을 따버리겠어. 반드시 복수하고 말 테야.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연기가 빨갛게 핏줄이 선 눈을 크게 부릅뜨더니 양심수에게 고함을 질렀다. 이 새끼, 이 보자 하니 계속 설교질이야? 네가 나 같은 삶을 살아봤어? 양심수가 들릴 듯 말 듯 말했다. 네 손등에도 내 손등에도 동그랗고 커다란 청색 반점이 똑같은 자리에 있잖아. 핏발선 눈이 쓰라려 연기는 다시 눈을 감았다. 정수리에 살모사 한 마리가 크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살모사가 연기의 귀에 대고 슬며시 속삭였다. 넌 친엄마와 새엄마 모두 죽인 거야.
했어. 몸에 힘을 빼. 내가 내 귀에 조종하는 대로만 하면 돼. 모든 걸 내게 맡겨. 살인할 때의 희열감, 그 환상적인 느낌. 그건 나만이 너에게 줄 수 있거든. 살모사가 갈라진 혀로 연기의 얼굴을 쓱 핥았다. 온몸에 미끄러운 감촉이 퍼져나갔다. 소름이 끼쳤다. 연기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심호흡을 크게 내쉬었다. 연기가 머리를 세차게 흔들자 살모사가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살모사가 연기의 다리를 물려고 덤볐다. 연기는 순간 중심을 잃었다. 바닥으로 고꾸라지려는 찰나 양심수가 연기의 손을 잡았다. 연기는 재빨리 뱀을 피했다. 양심수는 옆에 있던 삽을 들어 살모사의 머리를 세게 찍어 눌렀다. 연기는 어지러웠다. 양심수가 연기를 부축해 주었다. 연기가 천천히 양심수의 팔을 빼었다. 연기는 이마에 땀을 쓱 닦았다. 연기는 의식이 몽롱해지고 눈이 자꾸 감겼다. 자신의 온몸에 독이 퍼진 걸까? 겨우 정신이 돌아온 연기는 양심수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이봐, 양심수.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난 사람을 죽인 살인자란 말이지.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나를 망가뜨린 새엄마란 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양심수가 말했다. 네 손에서 그만 총 내려놔. 과거 떠나보내. 그래야 그 고리에서 자유할 수 있어. 원망과 미움에 갇혀 결국 네 자신이 갉아먹힌다고. 연기의 일그러진 얼굴이 유리벽을 타고 내리쬐는 햇빛에 반사되어 음영해졌다. 증오로 가득 찼던 연기의 살기 어린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난 살인자야. 양심수가 그윽한 눈빛으로 연기를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어둠까지도 몰아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전능자의 손길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난 깨달았지. 창조주는 순수한 아이의 모습으로 너와 나를 되돌려 놓을 수 있어. 순결하고 깨끗했던 처음 그 순간으로. 연기는 두 눈을 감았다. 연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볼을 타고 주르륵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연기의 어깨가 들썩였다. 난 엄마 젖도 먹지 못하고 컸어. 나를 낳자마자 친어머니는 한 달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순수한 아이 모습? 그게 뭔데? 친어머니를 죽인 살모사가 나야. 환영에 시달리고 꿈도 자주 꾸었지. 눈 감으면 내 머리 정수리에 살모사가 살고 있었다고. 넌 장시간 나쁜 기억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야.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너를 끊임없이 고문하는 어두운 기억 다 끊어내. 연기의 목을 때가 심하게 움직였다. 한 번 터진 울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연기는 꺼이꺼이 울면서 한 음절 한 음절 힘겹게 토해냈다. 이봐, 난 친어머니도 죽였고 새엄마도 죽였지. 나 같은 살인자가 어떻게 밝은 빛을 볼 수 있겠느냐 말이야. 양심수가 연기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신의 은총의 빛은 살인자도 강도도 회개하면 다 품어주시지. 공허한 표정을 지으며 영기가 입을 열었다. 새로운 꿈 꿀 수 있을까? 양심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양심수는 발그레한 얼굴로 연기를 바라보았다. 마음의 감옥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원망과 분노 끌어안고 있으면 썩은 내만 나지. 영혼을 갉아먹는 좀비처럼. 난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 양심수의 얼굴에서 신의 미소가 보였다. 양심수가 연기에게 말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랑만이 남는다는 사실 기억해. 양심수는 손에 작은 십자가를 움켜쥐고 천천히 노래를 불렀다. 원형 감옥 안 양심수에게서 흘러나오는 청아하고 깊은 울림이 천상의 소리처럼 공기를 가르며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한 조각 빛이 원형 감옥 안에 선명하게 스며들었다. 그 빛은 질식할 것 같은 음산한 감옥 안에 점차 퍼져나가더니 양심수를 통과하여 연기의 온 몸을 비추었다. 연기는 그 빛이 너무도 강렬하여 자신도 모르게 땅에 엎어졌다. 연기는 양심수의 부축을 받으며 벽을 잡고 간신히 일어섰다. 빛의 일렁임이 연기를 포근히 감쌌다. 둘이 한 몸처럼 밀착되었음에도 감시탑의 신체 감지 센서가 강렬한 빛의 파동에 오작동을 일으켰는지 더 이상 요란한 신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